두 번째 시간이에요. 가능하면 2교시 수업을 통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25분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3교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3교시가 강의가 되면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및 그 과제물 작성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이제 1교시 때 끝날 때 사례 관리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끝냈거든요.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관리 모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세 가지가 있다. 역할 기반 사례 관리와 조직 기반 사례 관리, 책임 기반 사례 관리가 있다. 이 세 가지 모델 가운데 목적이 있죠. 역할 기반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치료적 케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을 평가하기 위한 관리다. 조직 기반 사례 관리는 단일 장소에서 복합적인 그런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책임 기반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자의 단기나 장기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서비스의 조정, 자원봉사자의 도움, 클라이언트 인파워먼트를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성 소재로 보면 역할 기반 사례 관리에서는 사례 관리의 전 과정을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조직 기반 사례 관리에서는 서비스 조정에서 서비스 제공을 전문가 팀 운영까지가 책임이라는 것이고요. 또 책임 기반 사례 관리에서는 조정 서비스 평가 등과 문제 규명, 계획 수행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래서 이 책임성 부분이 사례 관리 모델에서 비교하면서 아니면 지문을 드러내놓고 이것이 어떤 모델인가 하는 부분으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역할 기반 사례 관리에서 주 역할을 뽑은 중재자로, 협력자로, 조정자로, 또 상담자, 평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셔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조직이다 보니까 평가자, 촉진자, 계획과 문제 해결자, 체계 수정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기반 사례 관리에서는 중개자, 협력자, 조정자, 평가자, 촉진자, 계획과 문제 해결자, 기록 보관자, 체계 수정자.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썼더라고 하면 이 역할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색깔로 표시하든지 순서로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는데 여러분이 노트 정리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개입 기간에 따라서 이제 모델별로 장단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책임 기반 사례 관리에서는 위기 개입이니까 단기 관계가 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 질병용 장애가 장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장애, 노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개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 있어요. 역할 기반 사례 관리 장점은 서비스의 제공자와 조정자로서 사례 관리자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와의 강력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장점. 단점으로는 사례 관리자의 과중한 이제 그 사례량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또는 그런 제한에 따른 불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조직 기반 사례 관리소의 장점은 서비스는 입원이라든지 외래 환자, 주거 중심으로 제공되고 포괄적 사정이 이루어지지만 계획이 개념 개별화되어서 평가하기가 쉽다. 그리고 사례 관리자의 공통 목적 계획으로 팀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요,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없다는데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의 통합은 분명한 조직 구조와 위계의 질서에 의존을 한다. 비공식적 지지 체계 접근이 가장 어려운 모형이다. 이런 거예요. 또
이제 책임 기반 사례 관리의 장점은 뭐냐면 사례 관리가 가족, 이웃, 자원봉사, 클라이언트 다양한 개인의 집단 내에서 수행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용이하다, 비용이 좀 적게 든다 하는 것이고 지역의 독립적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사례 관리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가 있고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부족, 비효과적인 서비스 평가 이런 데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델을 가지고 세부 모형을 보면 역할 기반 사례 관리에서는 일반적 실천가 모형, 중개자 모형, 일반적 치료자 모형, 비용 절감 모형 이런 식으로 모형이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조직 기반 사례 관리에서는 포괄적 서비스 센터 모형 또는 이제 다학문 간 팀 모형, 심리사회 재활센터 모형 이런 게 가능하고요. 책임 기반 사례 관리에서는 가족 모형, 지지적 보호 모형, 자원봉사자 모형, 사례 관리자로 가능하게는 클라이언트 모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반드시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 이 부분에 시험이 꼭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 1급 그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사회복지 세미나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이번 학기는 다음 학기 제가 못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교수님들이 이제 과목을 특정 과목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풀이하시면 아마 1급 시험 문제의 실천론 분야에서는 60점 이상 맞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빈이 말한 모델이 있어요. 이건 이제 확장 중개자 모델, 개인적 강점 모델, 재활 모델, 완전 지지 모델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 중개자 모델은 직접 개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간접적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적 강점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먼저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서 자원을 획득하도록 돕는 그런 모델이다. 그 다음에 재활 모델은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 지지 모델,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 분야도 이 관련된 지문을 놓고 이게 무슨 모델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문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확장 중개자 모델이구나, 이거는 개인적 강점 모델이구나, 재활 모델이구나. 재활 모델 같은 의료 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건 완전 지지 모델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 가죠. 이제 홀 같은 사람이 만드는 이제 모델인데 여긴 집중적 사례 관리 모델, 기관 중심 사례 관리 모델,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모델, 또는 매니지 케어로 관리된 보호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CN 로우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이제 모델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례 관리 구성 요소에서 서비스 유형을 추가해서 12개의 요소로 유형화를 할 수가 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해지겠죠? 세분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형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PPT 자료를 교수님 그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가능하시면 출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요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황성칠 우리나라 교수님인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단순형 모델, 기본형 모델, 종합적 모델, 전문가 관리형 모델, 이런 식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자원이라든지 서비스 연계 초점을 맞춘 건 단순형 모형이라 그러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역사회 기업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기본형 모델이라 그러고, 문제 상황과 행동의 치료를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건 종합형 모델이라 그러고, 종합형 모델과 역할관리의 과업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문 관리형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적 서비스 기술 및 자원 개발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 기관의 클라이언트 연계하기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에서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공식적 기관 자원을 찾거나 수혜를 받게 되는 과정을 연계하는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과정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공식적 기관의 클라이언트 연계하기도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삶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망과 연결하는 것으로, 여기 이제 도구적 도움,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이런 것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지체계 개발인데, 여기서는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지체계를 확인하고 재구조화시켜서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걸 이제 발견하고 새로운 지지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참고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관리지 과정을 보겠는데,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똑같지는 않지만 사례 관련 통합적인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과제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쪽 부분도 훨씬 이해가 빠르겠다, 그렇게 할게요. 사례 관리 과정은 이제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단계는 접근 단계, 사정 단계, 서비스 계획 단계, 서비스 실행 단계, 모니터링 단계, 평가 종결 단계,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벌써 6단계로 나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례 관리 과정은 시간적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순환적 과정으로 재사정이 일어나면 서비스 계획이 다시 수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순환적 과정이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서비스 실행 단계로 갔다가 이제 점검 단계로 가요. 점검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재사정을 한 다음에 다시 서비스 계획 단계로, 서비스 실행 단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점검하고 평가 및 종결 단계로 간다. 이 순환적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보겠어요. 이제 1교시 내용을 안 봤잖아요. 접근 단계인데, 사례 관리 초기 과정은 초기 접촉 단계로서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도움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가 바로 접근 단계다. 그래서 첫 단계로 사례 관리를 필요로 한 클라이언트를 발견하고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클라이언트를 확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단계가 바로 접근 단계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정 단계인데, 이제 의료진 진단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접수 단계에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현재 기능과 또 장점, 그리고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잠재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 지원 체계 등의 전반적인 자료 수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책에서도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여러분의 이제 관심을 갖고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사례 관리라는 과목을 또 이수하겠지만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굉장히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실천 기술을 또다시 다룬다는 거예요. 왜 그래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회복지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잘못하게 되면 큰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거고요. 점점 추세가 탈시설화를 통해서 이 사례 관리 쪽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 348페이지에서는요. 사례 관리 과정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뭐 다른 것은 아니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사례 관리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이죠. 다만 접수와 정보 수집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제 그 과제물을 작성하고 기말고사를 볼 때 이걸 생략하게 써버리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사례 관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사정 단계전에 아웃리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단계로 설명하는데 제가 PPT에서 6단계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바로 사정 단계로 들어와 있다 그런 거예요. 일단 사정 단계에서는 접수 단계에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 복합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진 기능,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이 뭔지, 그들이 내면제 가진 잠재력이 뭔지, 이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체계 등과 전반적인 자료 수집을 종합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사정 영역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계획 단계이거든요. 여러분 책임 349페이지예요. 이때 서비스 계획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조화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실제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계획 내용 설명하고 개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계획된 서비스를 실행하는 거죠. 그럼 직접 개입을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검 단계,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또는 가족, 다른 서비스 제공자 등과 만남을 통해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현재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또는 그 서비스가 적절한 것인지 이렇게 검토하는 거죠.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때문에 다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 및 종결하는 거죠. 평가는 사례 관리 효율성을 제시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단계로서 종결은 평가를 바탕으로 사례 목표 달성되거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더 이상 사례 관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종료하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와 종결, 평가 없이 종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이제 351페이지에 평가의 개념, 평가의 내용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351개 핵심 체크 점검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계획이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 욕구에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교재에 따라서는 점검 단계 안에 제사장을 포함하기도 하고 점검과 제사장을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점검 안에 제사장을 포함하지만 15회 때 국가고시에는 점검 이후에 제사장을 하는 것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시험에서는 다시 점검안에 제사장이 포함되는 출제되어 있으므로 수험을 치르는 1급 시험을 보시는 분은 점검과 제사장의 개념과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고 숙지하는 것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생각해 볼 문제를 보고 마치고 다음 시간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현대 사회에서 사례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인과관계로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접근 방식과 사례 관리 실천 접근 방식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논술해 보라. 또는 다음 사례를 읽고 클라이언트 문제를 사정해 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식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이니까 이런 것 교수님 자꾸 내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사례 봅시다. A 종합사회복지관에 의뢰된 클라이언트인데 연세가 71세 남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린이집 이제 버스 기사로 이제 나이가 많이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인과 10년 전에 사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8살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조손 가정이죠. 근데 아들이 있어요. 35세인데 며느리와 5년 전에 이혼을 하고 손녀를 이제 어르신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들르곤 하죠. 근데 문제는 이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지역에 침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 지하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만 비가 와도 지하로 물이 차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운전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안절부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8살 정도 먹은 손녀 때문에. 왜냐면 물이 차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 15년간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일해왔는데 직업 특성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한 120만원 정도,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손녀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서 육체적 그런 부담도 있지만 심리적 부담까지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 사례예요. 이것을 보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사정을 해보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이 됐으면 이 교재를 빨리 끝내고 이런 사례를 여러 편을 보았어야 돼요. 동영상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는데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2학기 때 실천 기술론 속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론 배우는 거거든요. 기술 쪽 분야를 좀 다루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